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내년 총선보다는 10배 이상 2027년 대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4년 후에 대선 얘기를 지금 할 필요는 없겠고 내년 총선 얘기만 국한해서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세 가지인데, 첫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대선 때 이겼던 48%까지 빨리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게 안 해봤던 걸 하자 그러면 힘들지만, 아니 1년 전에 48% 얻어서 이겼잖아요. 그걸 다시 모으는 게 어렵습니까? 저는 정치인들한테 불가능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요구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대선 때 이겼던 48%까지 다시 복원시키자. 하다 보면 거기서 1, 2% 더 올라서 50%만 넘어서면 진짜 좋겠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대통령은 저는 국가 경영에 전념하고 지지율 같은데 연연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비서들까지 그러면 되냐고. 아니, 목사님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교회 운영이나 이런 건 제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다고 해서 장로들까지 다 그러냐고. 아니잖아. 누군가 손은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근데 이것들까지 대통령께서 지지율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으시고 이러고 다녀요. 대통령실은 대통령 지지율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기구입니다.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폐기하기 무효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간신히 35, 40 이렇게 가는데 이게 어느 날 10으로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말을 듣습니까? 100만 공무원 중에 누가 그 말을 들어요?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누가 대통령 무서워할 사람이 생깁니까? 아무도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을 48%로 회복하고 대선 때처럼, 그리고 50%를 넘기는 거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다들 사표 걸고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거는 민심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이깁니다. 제가 느끼는 민심은 뭐냐면 야구 하여튼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의도 쪽으로는 내가 오줌도 누기 싫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민심이면 저 꼴 보기 싫은 정치권을 확 뒤집어 엎겠다. 특권 철폐시키고 정치 개혁하겠다. 이걸 국민들한테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거 때마다 여당 쪽에서는 민생 대책을 내놔야 돼, 체감도 높은 뭘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거 안 통해요. 왜 안 통하냐? 국민들이 안 믿어요. 정치인들이 민생 챙기겠다 그러는데 어느 국민이 그걸 진짜로 믿냐고. 돈 100만 원씩 나눠주겠다 그러면 몰라도. 그러니까 씨알도 안 맥히는 공약을 공약 개발이라고 어디 전문가들 불러다가 맨날 하는데 그걸로 선거 이길 수 없어요. 선거 이기는 건 지그들이 할 수 있는 일. 근데 특권 철폐는 지그들이 스스로 내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들이 약속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약속하면 국민들이 믿어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특권 철폐를 해야 돼요. 정치개혁을 슬로건으로 내세워야 됩니다. 이건 국민의 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고 박사 자꾸 공개적으로 떠들지 마라. 그건 민주당에서 먼저 하면 어떡하냐 그러잖아. 민주당에서는 절대 못한다. 왜? 저것들이 돈 봉투를 잔뜩 뿌리고 받았잖아. 저것들을 그냥 놔두고 무슨 놈의 정치개혁을 얘기할 수 있냐고. 하고 싶어도 못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특권 철폐 정치개혁이라는 이슈를 국민의힘이 선점하고 선거판을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게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여권은 당정대 그러잖아요. 그 대통령실은 대통령 지지율 관리해야 된다. 미션 하나 줬어요. 그다음에 당은 특권 철폐 정치개혁 이거 선점해야 된다. 그 미션 하나 줬어요. 그러면 정부한테도 뭐 하나 줘야 되잖아. 정부는 어쨌든 일 잘하는 정부여야 돼. 국민들이 보기에 마약을 때려잡든 뭐 건폭을 때려잡든 하여튼 윤석열 정부는 뭐 하여튼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 라고 하는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라고 국민들한테 느껴지면 돼요. 그런데 그걸 느끼게 하려면 총리부터 좀 바꿔야 돼요. 저는 한덕수 총리랑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참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존재감이 없어, 정치적으로는. 그러니 존재감 없는 총리를 계속 놔두고 뭘 국정을 쇄신한다, 정부가 유능하다고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부터 바꿔야 된다. 그리고 누구로 바꾸느냐? 장관이 10대 명이나 되기 때문에 잘 외우지도 못해. 여러분들이 윤석열 정부 내각 하면 떠오르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야, 누구 있어요? 한동훈, 원희룡, 박민식. 아니, 몇 명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세 사람만 일 좀 제대로 했다는 뜻이잖아. 그럼 일 좀 제대로 한 사람 총리 시키면 되지. 근데 한동훈이는 저 이재명이 문재인이 때려잡은 일이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저 문재인이 이재명이 때려잡을 때까지는 법무장관 계속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나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그 좌파와 싸움 잘하는 건 좋은데 이재명이 문재인이 확실하게 때려잡는 일이 당신 미션이다.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환기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저 좌파들이 겁이 나가지고 혹시 그 복수하려는 것 아니냐, 보복하려는 것 아니냐 그랬어요. 그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도 지금도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정치보복은 없다. 다만 죄 지은 자 어떡하냐,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 지은 것들을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게 법무장관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 한동훈 장관한테 이재명이 문재인이 정치 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들이 저지른 죄가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빨리 사법 처리해라, 이 미션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실과 정부와 당이 각각 하나씩 미션 받은 거, 제가 줄 쳐지는 안 되지만 줬다 칩시다. 그거 제대로 하면 우린 총선에서 이깁니다. 예.